안녕하세요. 대형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중공업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댓글을 보게 되면 이 주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제가 기업의 근간이 되는 요소들은 변함이 없다. 자, 이런 부분 정확하게 짚는 게 또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된 영상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이끄는 요소 이 네 가지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런 분들은 또 이 네 가지가 무엇일지 영상을 통해서 밝혀지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종합을 해서 이 밸류에이션을 한번 제대로 계산을 해보고 또 현재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 상방으로는 어떻게 열려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죠. 영업이익 흑자, 그리고 엑소모빌까지 핵심적인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조선업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자,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이 유가의 상승은 이 대체재인 천연가스의 이 필요성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를 하면 결국에 이 LNG 선박의 발주 역시 증가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유가의 상승은 조선주에는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린 예측들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주목을 받으면서 유가의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한번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킨다. 자, 만약에 또 유가가 너무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오펙 국가들이 이 산유량을 조절하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유가는 특히 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이 공급에 의해서 가격 형성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 앞으로의 전망, 24년 이 유가의 동향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향후 삼성중공업의 주가 역시 관련된 이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이 주요 기관들의 전망, 또 시장 변수들을 종합을 해보면 24년의 이 국제 유가는 23년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수급 여건 측면에서 더 타이트해질 것이다. 자, 수급이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이 상방 압력이 더 증대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 이 유가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이 강의 영상을 따로 촬영을 했는데 유가에 대한 이 궁금하신 이 모든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이 강의가 또 오픈이 되면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 이 핵심 포인트는 유가의 예측을 하긴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이 확률이 높은 쪽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고려를 할 때는 금리를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이 상반기 말 혹은 하반기부터 이 투자 심리 역시 개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유가 역시 상방을 야기할 수 있고 또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조선주, 특히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해양 플랜트 관련된 이 FLNG 점유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순서를 넘어가 보죠. 이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이 소폭 상승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자, 유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삼성중공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친 요소가 환율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1,300원 구간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환율을 상승하게 되면 이 증시 전반에는 악영향을 주죠. 자, 이 부분은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환율은 이 결국에 이 달러의 가치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이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이 국내 증시에 몰렸던 이 자금들이 이 밖으로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증시에는 악영향을 준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과연 조선주에는 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자, 유가와 비슷합니다. 자, 유가 역시 상승하게 되면 증시 전반에는 악영향을 주지만 이 조선주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죠.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면 조선주에는 좋다. 자, 하락하면 안 좋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올해 환율의 추이를 생각을 해볼 때 이 전반적으로 24년 이 하락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환해제를 잘 했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결국에 선별수주,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이 환율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현재 시점보다 환율이 더 하락하는 추세에서 수주 물량을 늘려가는 게 더 좋은 판단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부분이 현재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 결국에 이 선가는 선별 수주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하락한다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성과 관련된 신조성과지수 역시 살펴봐야겠죠. 아직까지 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상승의 추세가 유효한 시점입니다. 현재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많이 판다가 다가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이 파는 물건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이 결국에 많이 파는 것보다 얼마나 더 비싸게 파는 것이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LNG 장기 성장성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셰일가스를 팔기 위한 미국의 전략, 또 천연가스 개발로 인한 이 공급량의 증가, 여기에 더해서 이 친환경 정책,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 대체 사용의 증가와 같은 이유들로 LNG는 결국에 장기 성장할 것이다. 자, 그렇게 되면 글로벌 1위 LNG 이 점유율 측면에서 이 계속되는 수요를 통해서 성과지수 역시 상승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LNG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 LNG 기술력 1위를 보유한 이 국내 조선사들,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선업 역시 친환경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죠. 이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에 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되고 있고, 또 암모니아 운반선, 이산화탄소 운반선 같이 이 신종 선박의 신규 수요 역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고가의 친환경 기술력에 대한 점유를 하고 있는 구조적 측면 역시 이 성과의 상승을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광석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이 철광석 가격이 금일 소폭 상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4년 들어서는 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이 철광석 가격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또 후판 가격은 비용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결국에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주가에는 이 긍정적으로 이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이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야 후판 가격 역시 이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측면이 하락을 하니까 이 주가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일 삼성중공업의 주가에 긍정적이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금일 철광석 가격이 좀 하락을 해주는 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광석의 앞으로의 동향에 대해서는 또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풀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후판 같은 경우 인하된 가격으로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용적인 측면에 걱정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멀리 보면 결국에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해야 기업의 주가에도 도움이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입니다. 아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신규 시청자가 80% 정도를 기록을 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부분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셨다고 믿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주가 산출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주가를 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선 영업 흑자를 냈던 시기와 비교를 해서 프리미엄을 줘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던 시기는 2014년이죠. 이 당시 영업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약 1,8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평균 주가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당시 19,000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과 비교한 주가, 이 부분의 비례 관계를 파악한 뒤에 이제 24년, 25년의 영업이익 평균을 산출하게 됩니다.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구했지만 이 평균 이익을 구하게 되면 6,100억 정도가 산출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 영업이익 대 평균 주가 비율을 통해서 이 적정 주가를 구해보면 약 62,700원 정도가 나왔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와 비교를 했을 때 62,700원 이 주가는 너무 과대된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가 봐야 될 점이 바로 유통주식수죠. 제가 여기서 가렸기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자, 2021년 이후에 유통주식수가 8.8억 주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앞에서 2014년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2014년의 유통주식수가 2.3억 주입니다. 자, 그래서 2.3억 주에서 8.8억 주로 유통지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증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결국에 유통주식수가 280% 증가를 했다. 자, 그래서 이 증가한 수치를 고려하면 최종적으로 16,000원 정도 가량을 산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2014년 삼성중공업은 또 높은 밸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와 정확하게 어떤 같은 방법으로 이 주가에 프리미엄을 줄 수는 없지만, 또 앞서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유가, 또 환율, 호판, 이 전반적인 밸류를 고려했을 때 이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그래서 24년 역시 14년과 비슷한 높은 밸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16,000원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영업이익 흑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지난해 매출이 대략적으로 8조 94억, 또 영업이익은 234억, 3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매출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전년 대비 34.7%를 증가를 하였고, 또 영업이익은 2014년 이후에 9년 만에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 성과 회복 시기에 수주한 이 선박의 건조 촉수, 그리고 물량에 대한 증가가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한 점이 주요한 포인트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어도 이 투자자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셨던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우리가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점이, 올해 이 조선과 해양 수주 목표가 97억 달러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83억 달러 대비해서 16.9% 높게 잡혀 있는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회사 측도 조선업 업황을 좋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추이로는 3년 이상의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한 만큼, 결국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선별 수주 전략에 유효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볼 이슈가 있었는데, 바로 이 엑소모빌과의 건조 예약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대 내적 가량의 셔틀 탱크죠. 엑소모빌에 대한 수주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이 탱커 시장의 호조가 예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탱커 수주가 올해 신조선가 지수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엑소모빌과 유조선 내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향후 수익성, 또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호재성 이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금일 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단기적인 하락폭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결국에 우리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시드렸던 이 가격적인 관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앞서 함께 산출한 16,000원을 최종적인 목표 주가로 정하면 되고, 8,000원 구간의 물량을 소화해 준 뒤에 전고점인 이 9,500원 구간을 돌파해 주냐,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진행하면 된다. 자, 그래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 더블 바텀 형식으로 이 주가의 그림이 나오면서 이 주봉상 11선에 안착하는 이런 흐름이 가장 좋아 보이는 현재 추세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이 관련된 이슈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